안녕하세요, 제주영아입니다. 오늘 주제는요, 지난주 꼬꼬무에 나왔던 제주 한라산 군용기 추락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, 사실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고민만 하다가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어요.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만두게 되나 보다 할 때도 사실 이 사건을 다루지 못한 걸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지난주에 이게 방송으로 나와서요, 제가 다른 주제를 준비하고 있다가 급하게 이 주제 시청소감으로 새로 만들게 됐어요. 썸네일에서 나왔다시피 그 동생을 잃은 누나 이재수 씨가 저희 장모님 되십니다. 그러니까 고 이재훈 준이가 제 처 외삼촌 되시는데요. 저희 와이프가 꼬맹이 때부터 그렇게 항상 위령제 쫓아다니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2월 5일 날 사고가 났던 당일과 현충일에 거기서 이제 위령제가 열리고 있는데, 저희 어머니가 쭉 제사 음식을 준비하셨었어요. 그래서 30년을 채우고 작년까지 하시다 이제 올해부터는 부대에 맡기고 있는데, 굳이 본인이 다 음식을 해오셨고, 저도 결혼하기 전부터 음식 하시는 날에는 가서 전 부치는 것도 돕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이가 드시니까 좀 그만하시고 부대에 맡겨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었는데, 결국에는 끝까지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안 돼서 못 하시게 되니까 손을 놓으시더라고요. 여태까지 풀었던 프로그램 중에 제일 잘 풀어준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보면서 막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,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좀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또 몰입감 있게 좀 다가오는 면이 있어서. 그런데 전에 방송들은 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라 좀 이번엔 뭐라고 하나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보는 면이 없지 않았어요. 특히 그 전에 KBS에서, 그것도 한 8, 9년 전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, 그 당시에는 그날 날씨가 맑았다, 화창한 날이었고 그 공군 조종사의 실수로 사고가 난 거다, 이렇게 풀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방송도 저희 처가 식구들 다 모여서 보다가 되게 막 다들 화가 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, 그 당시에도 뭔가 좀 압력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. 아니, 멀쩡히 그날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있잖아요. 그날 기상이 얼마나 안 좋았고, 비행기도 8대가 같이 떴고, 그 중에 한 대가 사고 난 건데, 그 나머지 7대를 몰고 온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방송을 그렇게 내보낼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방송을 본 유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. 특히나 지금 이 유족회에는 그 공군 장병 유족들도 있는데,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할 수 있는지 참 이해는 안 되지만,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, 이번 방송에도 그 위령비에 대통령 경호작전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게 2015년이었잖아요.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, 그러니까 결혼하기 좀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,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대통령 경호작전, 봉황새 1호 작전 이런 문구가 써 있는
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했었고 걸어도 다 치워버리고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게 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고, 아무튼 좀 되게 처음 참석할 때는 좀 뭔가 분위기가 좀 그랬거든요. 좀 뭐라고 표현해야지, 좀 초라한 건 아닌데 좀 어딘가 씁쓸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런데 한 7, 8년 전쯤 그 특전사 동지회에서 되게 좀 이 위령제를 크게 준비했던 적이 있었고, 그때 아마 동기였던 것 같은데, 사고 났던 분들하고 동기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스님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. 이제 그분이 좀 앞장서서 행사를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, 추모사를 하시면서도 되게 격양된 어조로 좀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. 그때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, 아마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그 특전사 동지회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의견을 넣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좀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고, 행사 위령제를 하고 있으면 그 행사에 트럼펫 주자들이 와서 이렇게 묵념할 때 연주를 해준다든지, 올해만 하더라도 군악대 오고, 막 총도 쏘고,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아마 그러겠지만, 제가 느꼈을 때도 정과 되게 달라졌다, 이제 좀 예우를 갖추는구나,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마다 이렇게 정부에서 좀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할수록 자꾸 곪게 되고 문제가 커지잖아요. 특히나 이 정말 가족을 잃은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한이 맺히는 일이죠. 좀 이런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좀 사고 경위나 이 사고 처리 과정이나 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상식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? 사실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정부가 대처했던 것,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도 정부가 했던 대처들, 그럴 때마다 온 국민이 정말 합심해서 그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태안 가서 기름 닦고, 사회적 거리두기, 마스크 쓰기, 이런 거 얼마나 국민들이 열심히 따라줬어요. 그에 반해서 지금 세월호 사건, 도대체 언제적 세월호입니까? 그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통제하고 감추고 이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유족들이 정말 한이 안 풀리는 거잖아요.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그래요. 자꾸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려고 이렇게 감추려고만 하고,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소방관들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러고,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기는 어렵죠. 그랬던 사건들 다 이렇게 좀 잘 조사가 되고, 경위가 조사가 되고, 책임자는 처벌을 받고, 또 유족들은 유족들대로 위로를 받고,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.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언젠가 다시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
제 얘기를 드리는 김에 좀 이 기회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제주 특전사 부대에 몇 년 전에 올라가셨지만 근무를 하셨던 김무학 원사님, 제주의 관리관으로 계셨을 때 정말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. 위령제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제주에 계신 유족분들한테 마음을 써주시는 거랑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고, 표현을 해도 그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감사한 마음인데, 물론 그분이 이렇게 뭐를 더 했다, 뭐 행사를 더 키웠다,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. 그냥 그분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다 느껴졌고, 뭐 지금도 가끔씩 저희 장모님한테 안부 인사 전화 드리고 하는데,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. 이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, 그 마음 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